이번 사연은 열등감에 여동생 부부 무시성 발언을 일삼던 오빠 부부를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이런 인간들은 꼭 자식까지 세뇌를 시켜서 자기 형제를 공격하게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5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늘어나는 나이만큼 삶의 무게도 더해지는 것 같네요. 그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철딱서니가 없어지는 오빠랑 새언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취미이자 낙인 사람입니다. 저희 시댁은 사람들이 너무 좋고 재밌는데요. 남편 위로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어서 저희는 막내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정말 편하게 대해주시고 신우랑도 언니처럼 같이 쇼핑도 하고 목욕탕도 가곤 해요. 저는 오빠밖에 없어서 언니가 있는 애들을 항상 부러워했었는데 30 넘어서 이렇게 언니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든 터놓고 상의할 수 있고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엄청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항상 아들이 우선이었거든요. 맛있는 게 생겨도 다 오빠 몫이고 돈도 오빠한테 훨씬 많이 투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한 번에 대학에 붙어서 20살 이후로는 집에서 돈을 타서 써본 적이 없었는데 오빠는 재수 3수까지 하면서 결국 지방에 있는 안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창업을 해본다 어쩐다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까먹었는데요. 그래도 친정어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서 대우해 줍니다. 아마 제가 그랬으면 엄청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짜증나는 건 오빠가 이런 집안 분위기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별로인 게 맨날 저한테 훈수를 둡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등등 너무 말이 많아요. 한 번은 저도 욱하는 마음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말하는 대로 스스로 실천하면서 성공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걸 말해주는 건데 왜 성질을 내고 난리냐면서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엄마도 이런 오빠를 보면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저를 나무라셨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에는 자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면 감나라 배나라 말이 많으니까 따뜻하고 재밌는 시댁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는 저희 애를 엄청 예뻐해줘요. 오죽하면 저희 애가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운 말이 고모랑 큰빠라니까요. 그 집 애들도 다 성격이 온순해서 다 같이 잘 노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우랑 며느리 상관없이 집안일을 같이 하는데요.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먹은 날에는 내기를 해서 설거지 당번을 세우기도 하고 요리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면 나머지가 뒷정리를 하는 게 집안 문화처럼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굉장히 개방적인 편이라서 아들들까지도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해주셔요. 남들은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시댁에 가면 항상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항상 남편에게 너 같은 모질이가 이렇게 예쁘고 싹싹한 여자를 만난 건 천운인 줄 알라면서 장난을 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 어디에서 저를 이렇게 공주 대접해 주겠어요? 그럼 저도 남편을 만난 게 저한테 행운이라면서 서로 기분이 좋아질 만한 말을 하는데요. 친정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오빠는 남편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까내릴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정은 시댁과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남편이 푼수처럼 행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분위기를 풀고 서로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노력을 한 건데 오빠는 그걸 가지고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개지랄을 떱니다. 제가 오빠네 부부는 친정에 오면 맨날 TV 앞에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왜 하냐고 뭐라고 하면 시집 가더니 이상한 물이 들어가지고 대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몇 번 시도해보다가 하도 오빠가 중간에서 회방을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라도 없었으면 진짜 어른들끼리 한마디도 안 할 분위기였어요. 오빠네 부부는 지방대 출신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적은 월급 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주 조금 수익이 났는지 맨날 집에 가면 그 소리만 하더군요.
정부 정책이 어쩌니? 요즘은 어디가 우량주니? 자기가 관심 있는 말들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부모님도 오빠가 하는 말에 별로 반응을 안 하고 밥만 드세요. 그러면 눈치를 싹 보고는 다들 왜 이렇게 경제 상식에 관심이 없냐면서 남을 깎아내립니다. 아니 누가 친정에 쉬러 가서 경제 상식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벼운 이야기하고 근황 전하면서 노는 거지. 사회성이 결여된 건지 열등감의 표시인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쌍으로 이러니까 있던 밥맛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애들은 부모를 닮는 게 맞는 건지 조카도 날이 갈수록 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원래 어릴 때는 저희한테 애교도 부리고 남편과 대화도 잘했는데요. 자기 부모가 저랑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조카도 은근히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저희 애한테 너는 별로 안 똑똑한 부모님이랑 사니까 불행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걸 보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해도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빠한테 한번 대놓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괜히 집안 식구끼리 얼굴 붉혀서 좋을 게 뭐 있겠냐면서 참고 넘어가자고 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카를 영재고에 보내고 싶은데 미리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나 싶어서 조사 중이라면서 저한테도 알고 있는 정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교육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많았지만 솔직히 조카가 영재는 아니거든요. 머리가 특출나게 뛰어나야 그런 곳을 쳐다보기라도 하는데 하는 꼬락서니로 봐서는 그냥 조용히 일반 커리큘럼을 타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영재고에 가면 애들이 학업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일반고로 가는 게 나을 거라고 했죠. 제 딴에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한 거였어요. 근데 새언니는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고모가 돼서 조카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저는 제 할 일을 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굳이 다시 전화해서 오해였다,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그 주 주말에 갑자기 오빠가 친정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연락을 했는데요.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웬일인가 했습니다. 솔직히 얼굴 보기도 싫고 둘러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할 사이도 아니라서 굳이 안 가고 싶었어요. 그날 시댁에서도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래도 형님이 먼저 제안해 주신 거니까 친정으로 가자고 하길래 군말 없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빠네 부부가 상을 다 차리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오랜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요. 저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며 상 차리는 걸 같이 돕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도 한우로 아주 좋은 걸 사왔더라고요. 맛있게 먹을 생각에 오빠가 구워주는 고기를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빠가 저희 부부더러 한우도 좋은 급을 사니까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나 싶어서 오빠를 쳐다봤는데 저희한테 집안 급 떨어지게 하지 말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그동안 조언해줬던 말 잘 들었어도 너는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었을 거야.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싸구려처럼 행동을 하지. 오빠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며칠 전 제가 조카에 대해서 했던 말에 대해 언급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들은 특별하고 머리도 좋아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왜 분탕질을 하고 난리냐면서 자기네처럼 머리 써서 돈도 못 벌고 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주지도 못해서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새언니는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시원했는지 오빠에게 사이다를 따라주면서 맞는 말 한다고 동조했죠. 저는 그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멍청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가 싸가지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영재고는 영재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회성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건데 오빠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사회성 제로에 완전히 돌머리다. 기껏 동생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그딴 것밖에 없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상식은 아가씨가 더 없는 것 같은데 오빠한테 예의 좀 지켜서 말하라고 하더군요. 눈을 위아래로 흘기면서 대놓고 무시하듯 말하길래 상추를 갖다가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며느리가 시댁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왜 밥상머리 앞에서 싸우냐며 또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고 그때 이 집안 식구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오빠 편만 맨날 드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엄마가 한 번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쓴소리 한 적이 있냐. 맨날 만만한 나만 잡으려고 했지. 오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들었죠. 그러니까 엄마도 민망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저에게 자기가 뭐 틀린 말 했냐면서 맨날 집에 오면 시덥지 않은 소리나 하려고 하는 니네 부부 볼 때마다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있기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상식적인 것도 모르는 주제에 누구한테 무식하다고 멍청하다고 하는 거냐고 또 훈수를 두려고 하길래 상식은 무슨 그런 상식이 다 있냐고 말하려는데 남편이 저를 저지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보. 형님 좋아하시는 정치랑 경제 이야기 실컷 하시라 그래. 우리가 무식한 게 맞나 보지. 회사에서도 저 정도 하면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 그래서 가족한테라도 푸는 거 아니겠어? 조카 사회성이 다 어디서 왔겠어? 남편은 웃으며 형님 말씀이 다 맞으니까 열내시지 말라고 했어요. 오빠는 남편에게 네가 지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서 집안 사람들을 싸그리 무시하나 본데 조만간 큰 코 다칠 거다. 자기가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 비꼬듯이 말했고 남편은 그 말에 크게 박장대소를 터뜨리더군요. 그러면서 집안 사람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렴하게 행동하시는 형님 부부만 무시한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형님, 뭐 주식으로 몇십억 벌었어요? 요즘 형님만큼 안 벌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겸손하게 사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데 형님 빈수레 아니시죠?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집게를 던지면서 흥분했고 남편은 저에게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굳이 여기 더 있어봤자 싸우기만 하니까 이쯤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고요. 짐을 챙겨서 가는 저희를 보고 오빠는 어딜 도망가냐며 잡으려 했고 남편은 진지하게 경제 상식 공부 좀 하러 간다며 약을 올리고 나왔네요. 다음날 엄마가 오빠랑 새언니가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다고 저한테 왜 이런 분란을 만들었냐고 전화를 했길래 엄마한테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란을 만든 게 아니라 아들 교육 똑바로 못 시킨 엄마랑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요. 그 상황에서 뭐가 옳은 말인지 중재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으면서 뒤돌아서 이러면 무슨 소용이냐고 할 말 다 해버렸어요. 우리 남편이 속이 좋으니까 그동안 많이 참은 거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오빠 얼굴에 주먹 날아갔을 거다. 오빠가 저렇게 사회 부적응자처럼 살고 있는 게 엄마 작품이다. 그러니까 자식 차별 이제 그만하고 엄마도 정신 좀 차리고 우리 남편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 하고 끊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뒤 남편한테 따로 전화해서 집안 꼴이 이래서 괜한 일을 당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더라고요. 엄마도 그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남편은 자기도 어른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뒤론 친정에 가도 오빠랑 새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는데요. 아마 엄마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난생 처음으로 크게 혼을 낸 것 같아요. 잘나지도 못한 걸 왕자로 키워줬으면 감사한 줄은 알아야지 집안 꼴을 난장판으로 만든다면서 호되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따로 사과를 하거나 살갑게 구는 건 아닌데요. 저희를 보고 입을 삐쭉 내밀고 있지만 예전처럼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카는 학원에서 영재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전혀 실력이 안 된다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우리 새언니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제 환상에서 좀 깨어났어? 이 한마디 해줬거든요. 또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면 더 약 올려주려고 했는데 저한테 덤벼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 알았는지 얼굴만 붉히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원래 잘나 보이고 싶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싼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말하거나 뽐내지 않아도 잘난 사람들은 주위에서 알아서 대접을 해줄 텐데 오빠처럼 너무 대접받고 싶어하는 건 일종의 열등감 아닐까요? 가족들이라도 자기들을 떠받들어 주길 원했을 텐데 이제 그것도 안 될 테니까 속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래도 오빠네 가족을 생각하면 이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조카도 만나보려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으니 하나하나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오빠네 부부를 통해 배웠던 못된 버르장머리도 싹 다 고쳐놔야겠습니다. 그 조카 안 고쳐져요. 고모 무시하는 거 지 부모가 주입시킨 거거든요.
세뇌당한 애를 어떻게 고치시려고. 지들이 잘나 보이기 위해서 자식 앞에서 지 형제를 까내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간들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 새끼를 세뇌시켰겠어요. 처먹고 남 뒷담 하나 까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조만간 저도 그런 사람 오랜만에 만나게 될 것 같네요.